기본 강의를 전부 다시 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다양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한 뒤에 다양한 문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서왕입니다. 오늘은 36회 합격생 정미서 평가사님 모셔가지고 전반적인 공부 방법, 또 특히 실무를 이번에 좀 비교적 고득점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36회 합격생 정미서입니다. 직장 퇴사 후 4년 3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 올해 36회 합격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하우피스 스터디의 어떤 특징이나 뭐 좋았던 점들이 과목별로 있을까요? 실무를 제가 조금 점수가 높은 편이어서 실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는 스터디 문제가 기출문제 변형 위주로 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출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스터디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그리는 문제를 내주셨었는데 그 부분이 좀 자주 출제를 하신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36회 이번에서 출제가 되어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풀어서 이번 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이번 문제 영어권을 잘 받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스터디에서 이제 항상 새로운 문제들이 나왔는데 매주 당황하는 훈련을 하면서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당황했을 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이번 시험에서도 사실 4번이 굉장히 낯선 문제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넘기고 다른 1, 2, 3번에 집중하는 식으로 이번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100분 안에 100점을 다 풀었어요? 솔직히 제가 제대로 다 푼 적이 거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이 10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훈련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피드백이 있잖아요. 채점. 네. 그랬을 때는 뭐 좀 도움이 많이 됐는지. 다른 학원 강의를 이제 3년차 때까지는 들었었는데 그때는 약간 그냥 뭐 점수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다면 하우패스에서 첨삭을 받았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면 득점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적어주셨고 이 부분은 부족하니 더 보완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하게 되어서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론법규 스터디는 어때요? 이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론이 타 학원에 비해서 제가 최명근 평가사님 강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말 첨삭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시고 다른 학원 강의를 듣다가 하우패스 최명근 평가사님 강의를 듣게 된다면 그 첨삭이 정말 본인의 글쓰기 실력에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규는 스터디 문제가 정말 좋은데요. 이번 시험에서 정말 불이탈하는 그 일부 부분 빼고는 모든 문제가 거의 적중을 했고 스터디에서 문제를 익히고 논점을 배우면서 이번 시험에서 정말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미서 평가사님은 뭐 스터디에서는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네. 실무 때문에. 네. 네. 본인한테 실무가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2년차 때 조금 실수를 지금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기출문제를 10회독 이상 했었는데 근데 이제 답이 외워진 거를 제가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서 나는 이제 다 알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처참해서 이번에 하우패스 스터디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 변형도 많이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보완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 네. 복귀를 하셨을 텐데 네. 복귀를 어떻게 하셨는지 네. 그게 궁금하네요. 스터디에서 채점 기준이 있는데
채점 기준에서 제가 어느 부분을 맞춰서 제가 득점을 할 수 있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배점이 많이 나갔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암기를 해야겠구나,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많이 공부가 되었고, 실제 이번 시험에서도 스터디 채점 기준과 실제 시험 채점 기준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배점을 많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많이 되어서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으로 연결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스터디에서 서술을 했는데 배점을 받지 못한 부분은 제 서술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채점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서술을 개선을 하는 방식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실전 시험에서는 이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느끼는 정미서 평가사 답안의 취약점은 목차가 분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목차의 구분이 좀 없었고 산식에 대한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 줄 처리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전에서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서술이 부족했던 부분은 시간이 부족해서 서술이 부족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제가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 시험 4번이 약간 약수령 문제였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풍부하게 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페이지 반 정도 서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어쨌든 득점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개인들마다 중요도 내지는 본인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되는 게 네, 다를 텐데 네.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지 묻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그리고 작년에 느꼈던 채점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목차가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 아까 김상학 평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목차가 눈에 띄게 그리고 이해가 잘 되도록 일목요연하게 서술이 되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문제를 보고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자료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주를 하는 게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제가 완주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인데, 서술이 부족하신 분들은 시간 배점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서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못 풀더라도 풍부한 서술과 정확성이 더 중요한 것 같은지 아니면 대충 풀어서 완주가 더 중요한 것 같은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제 시험에서 좀 유효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맞지 않게 다 푸는 것보다 다 풀지는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풍부하게 서술을 하는 게 득점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경향 자체가 실무에서 약술 문제가 한 20-3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신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풍부한 서술을 대비한다면 사실 그것도 대비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전 시험에서는 훨씬 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연습을 안 한다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같고, 강의를 하면서도 조금 미안한 부분이 목차를 많이 잡고 서술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 줄 알아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그런 핑계로 이제 스터디에서도 그런 연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제가 압박을 드리죠.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이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정규분포, 그러니까 많이 겹친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좋은 답안을 쓰려고 하면은 결국은 채점 기준에 따라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채점 기준에 따라 득점하려고 하면은 내가 주석 처리하거나 어떻게 숨겨서 썼다가 아니라 채점자로 하여금 그것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서술에 있어서도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결된 정확한 문장을 쓰고 그것도 목차로 좀 세분화해서 어느 정도 배점을 확보하는 것이지 내용을 뭐 쓸데없이 이로먹기 답안처럼 그렇게 많이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부 시작한다면
처음 공부하게 됐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제가 4년차 때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꿨던 것은 기본 강의에 제가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 강의를 전부 다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를 숙지를 한 뒤에 그 뒤에는 이제 다양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한 뒤에 그 뒤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 중요한 논점들을 많이 익힐 수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하게 공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공부는 개념적인 이해도가 필수적이고 내가 하나의 어떤 물건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영업권에 대한 공부 내지는 문제를 풀 때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개념적으로 모두 습득해가지고 10개 논점이면 10개 논점을 이해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 풀이만 하게 되면 그 문제에서는 10개 논점 중에서 3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7개의 쟁점들이 출제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또는 연습이 안 된 상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출발점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실무를 너무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실무도 어쨌든 사회과학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쟁점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깊이가 아니라 넓게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논점을 정리해가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순위를 매기는 시험에서는 이론적 깊이, 실무에서의 어떤 쟁점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념 또는 기본 강의를 가지고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부족한 점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 되지 않느냐. 아니고서는 똑같은 공부 방법으로 또는 기본 강의를 다시 돌리지 않고 그냥 똑같이 문제를 풀고 난다면 작년하고 다를 게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덧붙이면 그 기본 강의를 한 번만 들은 건 아니고 기본 강의 듣고 이제 스터디 문제를 풀다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럼 그 부분을 기본 강의를 다시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상황 평가사님은 기본 강의에서 논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전부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논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취약했던 파트가 있어요? 올해 이번 기억가치 문제, 기억가치. 제가 처음에 정말 약했거든요. 근데 스터디 문제랑 이제 평가사님 강의 들으면서 그 부분이 정말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합격생 입장에서 우리 공부하는 후배들 또는 수험생들한테 당부의 말씀 내지는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먼저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합격률이 낮아지는 만큼 정말 내가 이 시험을 왜 준비를 하는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계속 할 만한 시험인지 좀 진지하게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입을 하셨던 경우에는 이미 이제 들어왔으니까 될 때까지 한다. 나는 붙을 거다. 라는 마음으로 2년차뿐만 아니라 다년차 분들도 힘을 내시고 모두가 다 어렵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업계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입했다면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가 동차 합격했다? 누가 바로 합격했다? 이제 거기에 방점을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하고 본인 스스로를 믿고 계속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에 대한 신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쨌든 어떤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리고 단순히 합격을 넘어서 공부의 목표 자체는 항상 수석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수석이 되고 말고는 그거는 운의 문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최상위권에 들었을 때의 어떤 공부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본인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공부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꼰대처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앞으로 취업도 잘 되셨고 앞으로 우리 정미서 평가사님의 평가사로서의 삶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업계에서 계속 뵙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